대표님은 혼전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. 긍정적인 면은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면 일상에서의 그 사람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. 부정적인 면은 설레이는 신혼을 아무래도 덜 즐기게 되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점, 뭐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일상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연애할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은 일상이 아니에요. 진짜 그 사람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. 연애라는 건 이런 거예요. 결혼을 위한 연애, 그냥 연애여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구원자, 나한테 이 사람이 너무 잘 맞아, 나는 이 사람하고 이런 점이 되게 잘 맞아, 이런 말을 연애할 때 처음 초기에 많이 하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필요했던 점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진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기 원하기 때문에, 연애할 때는. 그리고 그런 점이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데, 결혼하면 내 생활권 속에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. 서로 마찬가지예요.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완전히 주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요. 내 본 모습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불편해요.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불편함이에요.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거는 편안함이거든요. 행복과 편안함인데 내가 편안하지 않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 걸 가장 힘들어해요. 그러니까 불편한 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. 그게 결혼이라는 거거든요. 저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었나? 이런 생각들을 모든 부부가 해요. 그게 일상이에요. 근데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면 이 사람의 일상에서의 그 이기적인 면을 볼 수 있다는 거,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냐,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를 알아볼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, 부정적인 면은 연애를 하다 결혼식을 하고 신혼을 맞이하게 되면 연애를 할 때랑은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. 다른 설레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뭔가 호적으로 묶인,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묶여서 그 묶임으로 인한 끈끈함이 있어요. 그래서 더 책임감이 강하고 우리가 함께라는 의식이 더 강해져서 그 안의 설레임과 그 무게감 속에 시작되는 그 첫 설레임에 따른 재미가 있는데, 그걸 동거로 맛본 분들은 그 일상의 이어짐 속에 그냥 하나의 예식, 의식만 치른 정도밖에 없어요. 뭐 예의를 갖춘 것 뿐이야, 부모님들한테, 뭐 사람들한테. 그래서 그냥 신혼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결혼이라는 의미가 좀 크지 않죠. 결혼식이라는 의미가. 사실은 호적이라는 의미보다 이 결혼식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결혼식이라는 건 많은,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 이 사람하고 평생 살 겁니다 라고 공표하는 자리, 약속. 결혼의 의미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가장 큰데, 그 약속을 모든 사람들한테 지키겠다고 공표하고 약속하는 자리예요. 그 결혼식의 의미가 너무 작아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동거를 하는 거, 그런 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죠.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동거한다는 이야기도 제 친구들 중에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많죠. 저는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동거하는 거 성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가능한 얘기 같고, 저 어렸을 때도 학교 근처에서 자취방비 아끼려고 남녀가 동거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어요. 요즘엔 더 하겠죠. 시대가 바뀌었으니까. 부모님들이 알면, 특히 딸 가진 부모님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?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속인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경우, 이런 경우 뭐 TV에서 보면은 남자친구 옷 다 치우고 칫솔 치우고 이런 연기하고 이런 거, 그게 드라마니까 가능하지 사실 불가능해요. 딸이나 아들 집에 안아보는 부모도 없고요.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중요하다기보다 말을 안 할 수 없고, 용서가 허락보다 쉽다고 저지른 다음에 용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더라도 알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여러 가지를 대비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제하에 동거를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동거는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결혼할 때 동거를 했던 사실을 말하냐 말하지 않냐, 이게 굉장한 이슈예요. 피디님들 말할 겁니까? 혹시 동거를 했다 그러면? 저는 말할 것 같아요. 남자분들은 저렇게 편하게 얘기했어요. 두 분 다 남자기 때문에. 근데 여자예요. 내가 동거를 한 2개월 했어요. 2개월 동거했다는 걸 얘기해야 되나? 쉽지 않죠.
저는 얘기해야 된다는 쪽이에요. 그게 부끄러울 이유도 없고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그걸 문제 삼으면 그만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전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. 근데 여자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게 결혼이 될 줄 알고 동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여자분들이. 그건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한테는 실패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될 경우 결혼한 남편에게 책을 잡힌다고 하죠. 약점을 잡히고 결혼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결혼해서 계속 아내의 과거 때문에 미래를 의심하는 남편분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제 상담 사례 중에 아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람을 필 거라고 염려해서 병이 든 남편분들도 꽤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거를 말리는 부모님들의 심리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동거하게 되면 막상 상상했던 거와 다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죠. 화장 지운 걸 잘 안 보여주던 여친이 맨날 화장 지우고 있고 푹 잠든 걸 못 봤었는데 푹 잠드는데 입 벌리고 자고 썩은 이 보이고 침 흘리고 자고 눈썹 반쪽이 사실은 없고 요즘엔 문신해서 잘 그렇진 않지만 볼일 보고 나와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몰랐고 뭐 이런 경우 있죠. 그런 부분들 좀 그렇고 이렇게 게으른지 몰랐고 내 여친이나 남자친구가 이렇게 더럽게 방을 쓰는지 몰랐고 지저분한지 몰랐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깨고요. 사실 동거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먹는 걸 지저분하게 아무데나 버리는 거 생활 습관에서 서로 질려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. 무분별하게 소비를 하는 부분 냉장고에다가 이 음식 저 음식 막 놓는 부분 그러니까 서로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. 예전에는 치약 짜는 거 갖고도 많이 싸웠거든요. 누구는 끝에부터 눌러야 되는데 가운데 쭉 짜서 누르는 거 너무 싫어하는 부부도 있었고 휴지를 앞으로 당기느냐 뒤로 당기느냐로 싸워요. 그걸 한두 달씩 싸운단 말이에요. 부부가. 안 그럴 것 같죠. 근데 정말 그래요. 내가 불편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. 왜? 나의 일상 속에 네가 들어왔기 때문에. 나의 일상을 방해하고 나의 편안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요소를 못 견디는 거예요. 그런 동거 속에 이제 그런 일상들 속에 많이 싸우고 내가 상상했던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쫙 뽑아주는 남자 아침은 토스트를 구워서 내 침대에 딱 놓아주는 아내 이런 건 없는 거죠. 일어나면 발로 서로 깨우고 출근해야 되고 목욕탕 서로 쓰겠다고 싸워야 되고 뭐 이런 현실 속에 서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. 많이 다릅니다. 삶은. 동거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면 좋을지 동거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정리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 동거를 해라 뭐 이런 얘기는 필요할 것 같지도 않아요. 결혼 전에 우리가 결혼 날짜를 잡았다면 거의 합치시는 경우 요즘에 많아요.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한 1, 2년 후에 할 건데 한 3, 4개월 우리가 한번 살아볼까? 어떤지 한번 보는 거 좋을 것 같아.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1년 뒤에 나를 잡을 건데 3, 4개월 정도 우리가 한번 지내볼까?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지내보면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기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도는 가볍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하면 좋은지 정리해드려 봤자 헤어지기 싫으면 하는 게 동거거든요. 서로 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하시게 되세요. 근데 동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방식이 좋냐면요. 완전히 합쳐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지내지 마시고 만약에 방을 얻으셔도 주말에만 같이 지내보던가 아니면 주중에만 같이 지내보던가 좀 아쉽게 지내보시면 연애하듯 지내보면서 일상도 알아볼 수 있고 신혼도 망치지 않을 수 있고 룰을 딱 정하셔갖고 그렇게 지내보시면 서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일상을 알아보는 방식의 동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.